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전 시의원의 단수공천 미스테리에 대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단수공천 미스테리라는 건요, 앞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는데요. 강 의원이 김 의원을 찾아가서 보좌관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아서 보관 중이라고 자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바로 다음 날 서울시당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발표해서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던 건데요.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어제 당시 공천 과정을 잘 안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 강선우 의원이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울고불고 화내면서 김경 공천을 밀어붙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인은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이었지만 또 공천관리위에 참석은 했지만 발언권이 제한됐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본다면 단순히 공천관리위에서 발언을 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화를 내고 또 울고불고 하면서 김경 씨의 공천을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지금 이게 한겨레의 보도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공천 과정을 잘 안다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이 강선우 의원이 내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하냐며 울고불고 하면서 이 김경 시의원을 추천했고 너무 강한 톤이라 이 다른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요, 이거 슬프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화를 내며 울고불고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울렸다면서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런 공관위 회의가 있기 바로 전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갔던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와 또 의혹 제기 이유, 해명까지 다시 들어보시죠. 저도 살려주세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던 강선우 의원인데 다음 날 돌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을 나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김경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인 배경, 그리고 강 의원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건 또 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 측은요,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 의원 측은 한겨레에 당시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화냈다는 건 팩트가 틀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장 확인이 없는 채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고요. 기사를 인용하거나 확대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엄포도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앞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이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발언권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다른 데도 아니고요, 친여 성향의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하면서 김경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켰다. 지금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일종의 이제 거짓 해명 의혹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이런 거짓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저희가 당에서 확인한 당시 공관위의 녹취록이 그 회의록이죠. 네. 그 회의록상에서 강선우 의원은 본인은 재척 기피 했다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김경 시의원의 공천에 관련된 발언들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런 거짓 해명들을 당에서 확인하고 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한 그렇죠. 겁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제쳐두고요. 그다음에 김경 전 시의원과 김성열 전 최고위원 두 사람 간의 대화도 사실 정황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경 전 시의원을 경찰이 4번째 소환 조사까지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상당히 좀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좀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김경 전 시의원과 김성렬 전 최고위원 간의 대화가 이 두 사람의 대화 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이 이 양모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 돈을 전달한 과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선우 의원 1억 원 녹취록도 그 당시 녹취 내용하고 지금 해명하는 게 그때 해명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3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거기 출마를 위해서 김경 시의원이 전 시의원이 여러 곳이 이제 로비를 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봤다시피 김성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치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었거든요. 공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천만 된다면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통화에서 또 최고위원 두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민감하니까 술김에 그냥 이 치중의 한 발언이다고 하고 그 다음 날 김경 시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는 거죠. 네, 의심이 되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그때 2023년이면 이재명 대표 체제예요. 네. 그때 일기입니다. 네. 그 최고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그 여권의 핵심 자리에 있어요. 아직은 이 두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고 실행이 됐는지는 불투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이름이 나오고 또 김병기 그 의원 쪽에서 탄원서를 묵살했다. 이때도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그것은 이수진 전 의원의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려면은 경찰 수사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알겠습니다. 특검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의 대표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실로 그걸 보냈다는 거고 이제 그 중간에 김현지 당시 의원실 보좌관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 사실은 저희가 다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가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